안녕하세요. 저는 난민법 및 무사증 제도 폐지 촉구 집회 사회를 맡은 앨리스입니다. 어떻게 나오네? 친히 이 자리에 발걸음해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난민대책 국민행동 부지기의 집회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조명이 왜 안 켜지지? 조명이 왜?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난민대책 국민행동 카페 부지기를 맡고 있는 아름다운 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개헌 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난민법 폐지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다 청원인 7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인 우리가 거리로 나선 이유입니다. 우리는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의 우려는 최근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0만 명에 달합니다. 전 국민의 4.4%가량 되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들어온 560명의 예멘인들을 입국시켰습니다. 대부분 30대의 건장한 남성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쟁을 피해왔으며 일을 해 돈을 벌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리를 쳐 대규모로 들어왔으므로 이들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송환되어야 마땅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켰습니다. 언론과 정부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난민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취업 목적의 경제적 이주민이며 정치적 박해를 피해온 난민이 아니라 내전의 피난민입니다. 유엔 난민 협약을 따를 때에도 이들은 난민이 아니며 난민법상 난민도 아닙니다.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입국시키고 이들을 난민이라고 거짓 선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부분을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외침에 즉각 응답하라. 언론은 예멘들이 난민이라는 거짓 선전을 즉각 중단하라. 이들은 왜 한국에 왔을까요? 예멘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인 북부와 남부 알카에다의 분쟁과 함께 일반 시민 단체들도 테러를 일삼는 내전 상황입니다. 언론은 말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와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는 소수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받아들여 얼마나 잔혹한 범죄에 노출되고 희생자가 되었습니까?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말입니다. 얼마 전 주변에 IS에 가입을 권유한 난민 신청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제주 예멘인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났으며 어떤 예멘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로 언론과 인터뷰한 예멘인은 말레이시아는 풀타임으로 일하기 어렵고 인건비가 너무 적다고 말하면서 한국이 난민법 국가이며 제주 무사증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예멘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단시간 제주로 예멘인들이 발길을 돌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바로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악용해 한국에 머물며 취업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가 침묵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정부는 가짜 난민을 즉각 송환하라. 가짜 난민 입국시킨 법무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하라. 제주뿐만이 아닙니다. 인천도 최근 이집트의 난민 신청 폭증으로 아비규환입니다. 하루에 10명 이상 난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관광 입국이 거부되면 곧바로 난민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 기웃 입국한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한국의 난민법 국가이며 무사증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법무부에서는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39명의 난민 브로커와 난민 허위 신청자 1,474명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즉, 난민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누릴 권리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박해를 받는 진정한 난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로커와 결탁하고 취업을 위해 난민 신청 후 받는 지원금을 위해 체류의 수단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가짜 난민을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12만 명이 난민을 신청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난민 신청을 한 가짜 난민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난민법 제정 국가이고 무사증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언론에서도 널리 보도된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대표에 이렇게 외치고자 합니다. 가짜 난민의 불법 입국을 돕는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라! 위장 난민, 대량 유입의 원인인 난민법을 즉각 폐지하라! 관광을 위해 만들었다는 무사증 제도는 제주를 비롯해 전국을 범죄에 시넣게 할 것입니다. 외국의 범죄와 불법 체류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인 아름다운 제주도는 더 이상 평화의 섬이 아닙니다. 인도적 체류라는 이름으로 가짜 난민을 받아들이면 이들은 전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뿐만입니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들 중에 한 해에 4,000명이 소재불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난민 판정이 날 때까지 3년 이상이 걸리며 길게는 7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패소했어도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난민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난민을 가장하여 한국에 10년 이상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민법에는 이런 가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변호사가 우리의 국민을 도와주지 않고 누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당장 없어져야 할 독소조항입니다.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가짜 난민을 변호하는 브로커 변호사에게 국선 변호 비용으로 지출되며 이들을 살찌우고 있습니다. 과연 타당한 처사입니까? 난민 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 수집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심사 자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당장 없어져야 할 독소조항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처사일까요? 우리는 난민법의 개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 및 난민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개정 조항을 두고 여야 간에 얼마나 줄다리기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지치고 두렵습니다. 개정안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지 말고 난민법을 즉각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개정이 아닌 폐지를 원한다. 난민법을 즉각 폐지하라. 유럽의 선례가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독일은 난민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었지만 난민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했으며 메르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난민법을 폐지할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아직도 명예살인이 이루어지고 여성을 함부로 여기고 학대하는 이슬람의 여성 인권에 대하여 문화적 상대주의라며 온전을 말하십니까? 히잡과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강간해도 좋다는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다람 사건, 그루밍갱, 타하루씨가 진정 가짜뉴스였습니까? 이것을 보도한 것은 바로 언론입니다. 우리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립을 지키지 않고 가짜 난민을 진짜 난민이라 거짓말을 합니다. 언론은 감성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깨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평범한 시민인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유입니다. 가짜 난민을 난민으로 둔갑시키는 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언론이 북한 독재 압정권에서 두려움에 떨어가며 죽고 있는 2,500만의 북한 동포들에 대하여 외면하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해외로 탈출하여 난민의 지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동포를 외면하면서 난민 신청자들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침묵하지 말고 답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 청와대와 정치인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청와대를 향해 외칩시다. 제가 한마디씩 하면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난민법상 난민의 권리보다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먼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헌법 1조 2항을 되새기며 오늘의 집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난민법 및 무사증 제도 폐지 촉구 집회 부지기에 선언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자녀들과 또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주말에 발걸음해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짧게 안내해 드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저희 집회는 철저히 평화 집회로 진행됩니다. 혹여 과격한 행동으로 집회를 방해하는 시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경찰들이 보호하고 질서 유지인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방해 현장을 목격하실 경우에는 즉시 폴리스 라인을 경찰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여주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을 찾아주신 언론사가 계시다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는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니며 정치적으로 특정 세력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난민대책 국민행동 카페에 저희 자체 계정, 유튜브 계정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스트리밍 방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이외의 개인 유튜버들의 방송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식 채널을 통해서 방송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방송은 저희 집회 주최 측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희는 한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지향과 이념, 사상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같은 주제로 가지고 하나로 모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언론은 이 순수한 국민의 외침이 왜곡되지 않도록 악의적인 특정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의 다문화주의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6일 포츠담에서 열린 기민당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며 독일 사회와의 통합을 원한다면 이민자들도 독일어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였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과 순찰차가 계속 주변을 맴돌지만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속수무책입니다. 곳에서 싸움과 절도, 성폭력이 발생하면서 공포에 질린 여성들이 도움을 호소했지만 경찰조차 죽음을 두려워했을 정도로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겁니다. Ausweisungen aus Deutschland schon alles getan haben, was notwendig ist, um hier auch klare Zeichen zu setzen an diejenigen, die nicht gewillt sind, unsere Rechtsordnung einzuhalten. 독일 정부는 망명을 신청한 난민이 이번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으면 추방할 수 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Every day, every minute, they come inside the police. They want to kill each other. We have to do that. They are enough. We are the victims. We are not them. We have to live our life. They took it for us.
우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가짜 난민 신청자들을 양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을 역차별하는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70만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대답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 주인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정책 방향을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며칠 전 조경태 의원님께서 난민법 폐지 발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난민법 폐지 발의에 동참하여 즉각 통과시키기를 촉구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칠 텐데요. 받으신 피켓을 머리 위로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피켓을 머리 위로 높여주시고요. 제가 이제 구호를 하면 마지막 즉각 처리하라라는 부분에 3번 따라서 연이어서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구호 외치겠습니다. 국회는 난민법 폐지안을 즉각 처리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회는 난민법 폐지안을 즉각 처리하라! 네, 우리의 소리가 청와대까지 닿도록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외쳐주시겠습니다. 국민은 안전을 원한다! 국민이 먼저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땅을 진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월요병을 뒤로하고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침대에 누워 뒹굴거리며 인터넷을 하는 것이 하루의 낙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던 중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도와달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청원에 기존에 동의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뭔가 가볍게 넘길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난민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으며 무사증을 이용해 불법 취업, 난민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다는 것이 처음엔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국의 예멘 난민 신청자는 569명인데 그중 400명 이상이 건장한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난민 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든다는 청원의 내용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20만 명에 달했던 난민 관련 청원이 삭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난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검색하다 보니 난민대책 국민행동 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비자 없이도 30일간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무사증 제도는 끊임없는 난민 신청자 입국의 주 원인입니다. 일부 불법 입출국자들은 제주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뒤 몰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난민법에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든 되지 않든 난민 심사를 받는 동안 인도적 체류라는 미명 아래 몇 년씩 체류 기간을 연장합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체류 기간이 끝난 외국인도 난민 신청을 하는 등 악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우리나라에서 11년이나 인도적 체류하면서 IS 활동을 해온 시리아인이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며 국민들을 차별주의자로 몰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난민들로 인한 분쟁과 고통에 시달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왜 난민을 받으려 하는지 안타깝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슬람권에 피해 입은 유럽 사례를 보면 폭탄 테러나 강간이 일상입니다.
최근 이슬람권의 어떤 나라에서는 평소 여자분들이 운전하면 폭탄 테러를 하고 나는데 그게 걸리면 1억 5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여권 신장의 증거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무서워서 운전도 함부로 못하겠네요. 이런 무슬림 난민들을 인도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무차별 난민 신청자 수용으로 자국민 피해 가능성을 차단해달라는 말을 난민 혐오로 치부하는 일부 언론들은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 핸드폰 보면서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난민 신청자 유입은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어서 깨닫지 못했던 안전과 자유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고 할까요? 난민으로 인정되면 월 43만 원의 생계 지원을 받으며 각종 혜택을 주택비, 아동수당은 별도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 아닌가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각종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다 제가 먼저 경제난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저러다 3년이 지나면 투표권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3년만 거주해도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 상냥한 나라더군요. 자국민이 낸 세금을 이용해 외국인들이 각종 경제적, 법적 의무는 적게 지고 권리는 다 찾을 수 있는 현실. 이것은 명백히 자국민이 차별당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난민 문제에 있어서 어떤 법은 민주당에서, 어떤 법은 과거 새누리당에서 발의했으니 그쪽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거에 누군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고 국민들을 위해 일해주시기 위해 지금 나라에 높은 분들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올라왔던 관련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모종의 이유로 삭제됐고 현재 71만 명의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우려의 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예멘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취업 요건을 완화하라는 말씀이 전부셨습니다. 취업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더 급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약 없는 기다림에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인 만큼 빨리 관련 법안을 폐지해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좌파냐 우파냐 이런 이념 문제가 아니며 혐오도 차별도 아닌 국민의 생존권, 안전권 보장에 대한 요청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바쁜 평범한 직장인들, 공부하는 학생들, 아기 엄마들, 아빠들, 어르신들이 분주한 삶을 잠시 접어두고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난민 신청자들보다도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이에 집회 구호를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 국내 입국 예멘인들을 즉각 송환하라! 무분별한 난민 신청자 수용을 즉각 중단하라! 난민법을 폐지하라! 우산제도를 폐지하라! 법무부는 응답하라! 청와대는 응답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첼리스트 채아님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리랑이라는 곡과 이어서 비발디 사계 겨울 테마 연주가 있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를 압도하는 첼리스트 칙팀의 카리스마 있는 연주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시는지 아세요? 난민법 폐지를 발의한 조경태 의원이 오셨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모셔볼까요? 난민법 폐지를 발의한 조경태 의원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문재인 대통령 이 자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해야 됩니다. 난민이 먼저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인지를 응답하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많이 부족하지만 공부를 좀 했습니다. 유엔 상임이사국 가운데서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수백 배나 많은 러시아와 중국은 난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난민법 폐지와 무사정 폐지를 위해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난민법 폐지될 때까지 조경태 의원님께서 끝까지 힘써달라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집회는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니며 저희는 정치적으로 특정 세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국민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명서 발표하실 분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난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장래를 우려하고 있는 것을 주요 언론사들이 인종차별자, 특정 종교 혐오자, 박애정신이 결여된 무정한 무리로 매도하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기사들이 난무하며 소설이라고 해도 무방할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양심도 없고 수치도 모르는 좀비 같은 언론사가 되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객관성을 잃고 권력에 아부하는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된 기사도 해명 없이 내려버리는 언론 통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통제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주요 언론사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편협한 기사를 내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야 할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악용하여 난민과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느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난민 인권 단체에서는 유엔의 권고 사항이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높은 줄 착각하며 유엔의 기준에 맞추어 법을 추진하는 반국민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3국에 있는 난민촌에서 한국에 와 살기 원하는 난민들을 비행기로 모셔오는 재정착 난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등한 인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국인들에게 투표권도 주고 복지 혜택도 주어 국민들과 동일한 기본권을 누리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인류애로 포장하고 인권이란 단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본질은 대한민국의 땅에 누가 주인으로 살아도 상관없이 사람이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루기 위해 5,000년을 이어온 역사의식도 문화의식도 선조들의 피와 생명도 부모들의 땀과 노력도 모두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어 국민의 정체성을 해체시키려는 국민 해체 정책인 것입니다. 국민 해체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 무리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를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없다면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가입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결코 국민의 자리를 사람으로 바꿀 수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국가가 해체되는 공멸만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의 흐름을 보면 현 난민 사태를 예멘인 500여 명의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현 난민 사태는 예멘인 500여 명만 강제 송환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부 추산으로 3년 내 누적 난민 신청자 수가 12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 인정률을 현재의 4%대에서 세계적 수준인 20%대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 인정률을 4%인 이유가 가짜 난민이 그만큼 많다는 문제 인식은 하지 못하고 난민 인정률 평균만 세계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술 더 떠서 난민 인정자들의 가족 결합권 보장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12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난민을 3년 이내에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이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당연한 문화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류에 속하는 식물을 복용하는 문화,
조혼 풍습, 여성 할례,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등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풍습을 가진 무슬림들은 이슬람 국가 이외의 어떤 나라에서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안전은 보장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말만 앞세우면 국민들이 모두 수용해야 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법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추진되고 있는 3차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권고 내용을 보면 더욱 참담할 뿐입니다. 불법 체류자인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의료 혜택을 강화하라. 이주 노동자에게 가족 결합권을 고려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라. 이민자 관련 정책 입안 시 당사자 욕구를 반영하라. 다문화 가족 정책 입안 시 이주 남성의 욕구를 파악하여 당사자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모니터링하라. 기존 미등록 체류자들, 즉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불법 체류자 자녀의 출생 등록, 건강권, 보육 및 교육권을 보장토록 하라. 불법 체류 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을 인정하라. 난민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라 등등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묻습니다. 국민에게는 이 정도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국민은 세금만 내는 호구고 난민은 접대받아야 하는 특권 소수 계층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기관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에 놀아나는 법무부와 입법기관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70만 청원에도 침묵하고 있는 청와대는 권력이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잊었습니까?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번 난민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언론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고 정부에 대한 지지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을 받아들여 국민의 자리를 사람으로 바꾸려는 국민 해체 정책을 받지 않는다면 언론과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언론은 더 이상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조작된 언론 플레이를 멈추고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알리고 외쳐야 합니다.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뒷부분을 3번 따라해 주십시오. 국민의 정체성을 해체시키고 세금 폭탄 법안 만드는 법무부 장관 즉각 퇴진하라! 국민들을 혐오자로 몰고 가는 양심 잃은 언론사는 각성하라!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유엔과 외국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하라! 국민들을 호구로 만드는 무사증 제도 즉각 폐지하라! 국회는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난민법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특정 세대 또는 특정 지역, 특정 성별, 특정 단체를 다 떠나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 국민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 우리는 하나라는 곡을 불러주실 초대 가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가든의 OST였죠. 나타나라는 곡과 이어서 우리는 하나라는 곡을 들려주실 초대 가수입니다. 가수 정병학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1차 집회 때도 불러주셔서 참석했던 보컬리스트 정병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넣어드린 곡은 시크릿 가든 OST였고요. 나타나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내 눈앞에 나타나 네가 자꾸 나타나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얼굴이 떠올라 별이라는 듯 하다가 가슴이 내려앉다가 스치는 일인 게 아니라는 건 그것만은 분명한가 봐 사랑인가봐. 내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없었어. 하루 끝자락이 아쉬운 적도 없었어. 근데 말야 좀 이상해. 뭔가 빈틈이 생겨버렸나봐. 네가 와야 채워지는 꿈이 이상해. 삶은 다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님 이럴 마음이 남긴 했었는지 그 앞에 너를 두고서도 몰랐던 내가 더 이상해.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내려앉다가 별일 아닌 듯 하다가 스치는 일인 게 아니라는 것 그것만은 분명한가 봐 사랑인가 봐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리 놀랄 건 아닐지라도 그게 너라는 건 믿기 힘든 건 그 앞에 너를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얼굴이 떠올라 별일 아닌 듯 하다가 가슴이 내려앉다가 스치는 일인 게 아니라는 걸 그것만은 분명한가 봐 사랑인가 봐 이러려고 네가 내 곁에
나타나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곡도 마저 들려드릴 텐데요. 두 번째 곡은 이제 월드컵 공식 응원가였던 우리는 하나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 집회 때 이제 저와 같이 초청받았던 가수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번 곡은 같이 도와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시는 분들은 앞에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네, 여러분, 2002 월드컵 때 생각나시죠?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바로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힘은 뭉치는 데서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 때, IMF 때 국가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뭉쳤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끝까지 싸워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지켜낸 위대한 대한민국이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 그 외 외국인 관련법으로 인해 공중분해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난민법 폐지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님과 함께 폐지에 힘을 실어주시고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랍니다. 개정을 놓고 시간을 끌며 국민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국회의원을 향해서 다 같이 크게 외쳐볼 텐데요. 피켓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주시고요. 네, 외치실 때마다 피켓을 앞뒤로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는 문장에서 즉각 동의하라라는 부분을 3번 이어서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국회는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 폐지안 발의에 즉각 동의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3번째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3번째 성명서 발표해 주실 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딸아이 하나를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 아빠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한 가정의 아빠로서 내 자녀의 아빠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분 가장들이 그렇듯 저 역시 난민법이 있었는지 무사증 제도가 뭔지 관심 없이 그저 열심히 일하며 딸아이를 키우고 살아왔습니다.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던 내용은 말레이시아에서 머물던 예멘인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에서 날아와 순식간에 500여 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진짜 난민인지 가짜 난민인지 정말로 알 수 없는, 심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생계가 걱정된다며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예외적으로 취직도 시켜줬다는 기사였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대부분인 것도 수상하고 브랜드 신발과 옷을 입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난민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특혜를 주며 국내에 체류를 시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난민법에 대해 알아보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한 조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비자 없이 여행국으로 들어와 공항이건 항만이건 난민 신청서만 쓰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최고 5년 동안 국내 체류 자격이 주어집니다.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6개월 이엔 취업도 가능합니다.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면 1인당 43만 2,900원, 5인 가족 기준 월 138만 6,900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벌써 8억여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뿐 아니라 난민도 아닌 난민 신청자들에게 주거 지원, 의료 서비스 제공, 미성년 자녀와 교육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 전원이 받는 혜택은 아니지만 난민 인권단체와 가만히 보니 전부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난민도 아닌 난민 신청자에게 국민인 나도 받지 못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하면 심사도 하지 않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받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어떤 복지 혜택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심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생활비, 주거비, 의료, 교육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작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게 어렵도록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남의 나라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에게 세금도 안 내고 혜택만 누리도록 하는 국민을 차별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을 가족이 아닌 가짜 난민에게 줘야 합니까? 잘못된 난민법, 무사증 제도 때문에 우리 가장들은 세금 내느라 더 힘들고 혜택은 외국인들이 받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SNS 타고 페이스북 타고 대한민국이 만만하다고 전 세계에 소문이 나서 난민 신청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우리가 난민도 안 받으려고 하는 낙후된 국민성을 가진 국수주의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진짜 한인 난민들이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6.25 후 전 세계가 임명된 전직 입양자가 약 25만 명이 이상이고 그중 양부모가 파양을 하거나 무국적 상태인 우리나라 난민이 미국에서는 2만 5천 명입니다. 또한 1973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인 동포들 중 구소련 해체 후 무국적자 신세가 되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등지로 집시처럼 떠도는 한인 동포가 53만 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자기 식구들도 챙기지 못하면서 남의 식구만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국적자, 불법 체류자가 되어 해외에서 떠늘고 무시당하고 있는 한인 난민들의 인권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챙겨야 하는, 정말로 챙겨야 하는 난민은 예멘인, 파키스탄인, 중국인,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90% 이상이 난민으로 인정해줄 수 없는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인 난민들 인권을 무시하면서 난민 인권을 중요시 여기라고 국민들을 가르치려는 정부는 무엇이 뭔지인지 모르는 몰상식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난민법이 없어지면 진짜 난민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난민법을 폐지하자는 국민들의 인정머리 없는 인권차별주의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2014년 7월 1일 난민법이 제정되기 전 난민법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출입국 관리소 소관 아래 해마다 수십 명의 진짜 난민을 잘 가려서 받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 국가의 실패 사례를 연구하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추진한 법으로 그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난민법이 폐지되면 난민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난민을 잘 가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법이 폐지되어야 가짜 난민 신청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까지 통계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 누적수가 약 4만 명입니다. 그중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인정자는 4%인데 난민 신청 심사국인 외국인을 포함하여 약 81%인 3만 2천여 명이 현재 난민이 아닌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엔 불법 체류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법을 어기면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겐 강제 송환도 하지 않는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을 역차별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얼마 전 IS 추정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시리아인도 난민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11년간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주변 외국인에게 IS 가입을 유도한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시리아인이 차량에서 폭발성 물질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IS 추종자의 존재가 이제는 바로 우리 주변, 바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난민 신청자의 1위는 파키스탄 무슬림, 2위는 중국인, 3위는 이집트 무슬림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는 인천공항에 수백 명의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북적인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증언으로는 그 국가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이집트 무슬림들이 한국은 난민법이 있는 국가라 쉽게 갈 수 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고 체류하고 있다는 전화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하고 취업하는 사람이 난민입니까? 가짜입니다. 여행객으로 들어와 입국 거절되면 난민 신청서 쓰고 몇 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난비법과 무사증 제도는 가짜 난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인과 난민들에 위한 좋은 법들 속에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국민이 먼저임을 선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들으십시오. 진짜 우리의 가족과 난민은 지금도 북한 땅에서 굶어 죽으며 고문당하며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들을 난민 대우해 주시고 강제 북송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구호하며 마치겠습니다. 국민이 먼저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깊은 울림이 되어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네 번째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성명서 발표해 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본인들 집회를 알아서 개최하시길 바랍니다. 저기 자리 비켜주세요. 정보관님 어디 계십니까? 정보관님, 네. 집회 방해로 저희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두 분 얼굴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누군지도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한 거 다 들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본인들 집회에서 모이십시오. 목소리 내십시오. 여긴 아닙니다. 자, 인사는 힘찬 구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문장을 선창하면 맨 끝 단어를 3번씩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답답한 마음 울분 담아서 함께 합시다. 국민이 먼저다! 무사증 난민법 폐지하라! 난민회장 불체자 전수조사 추방하라! 자국 및 역차별 차별금지법 폐지하라! 특정국가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하라! 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일반 국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은 지난 5년을 보냈습니다. 난민을 위장하여 돈을 벌려는 저 예멘이, 이집션, 인디안, 파키스탄이 그리고 필리핀어 무려 100만 명의 불체자를 추방한 그곳 중동에서 살았습니다. 이 불체자들이 지금 한국의 법제를 악용하여 내 나라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디안 택시기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중동에서 30만 원을 벌 때 한국과 일본에서는 100만 원을 번다. 그래서 일본에 비해 비자 취득이 쉬운 한국으로 모두가 가고 싶어 한다. 가서 영어만 해도 대접해준다. 특히 여자들이 쉽다. 저는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못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라고 목 놓아 외칠 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물담배를 팔던 예멘이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악마의 종교다. 불교는 우스꽝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무신론자인 너는 틀렸으며 불쌍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념이자 종교 그 이외의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름이 곧 틀림을 의미하는 이들이 우리 문화와 관습을 존중할까요? 저는 너무나도 자신있게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인권단체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저 외국인들이 꼭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애초에 단일 민족이 아니다.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우아하게 자국민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왜 한국에서 한국말을 쓰는가? 왜 한국이란 나라의 여권을 사용하는가? 왜 마냥 자유롭게 다른 나라에 거주할 수 없는가? 그건 너희들도 한국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으며 살고 있다는 말이다. 고유의 언어, 문화, 정체성 없이 어떤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왜 우리들의 소중한 나라를 너희 마음대로 정의하려고 하는가? 법무부 난민과 직원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이기에 앞서 우리 한국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인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 놓아 외칩니다. 이번에는 저만 하겠습니다. 국민이 먼저다. 무사증 난민법 폐지하라. 난민이장 불체자 전수조사 추방하라. 자국민 역차별 차별금지법 폐지하라. 특정 국가 외국인 입국 심사 강화하라.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의 관대한 난민 정책의 실패로 인해 사건 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것을 보면서도 실패한 길을 따라가려는 것일까요? 유럽 등 난민을 수용한 국가에서는 오히려 난민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데 과연 이것이 유럽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머리 위로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난민법 폐지하라! 무사증 폐지하라! 자국민 보호하라! 국민이 먼저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5번째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명서 발표해 주실 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에서 사회자와 선언 낭독문과 성명서를 발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문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우리나라를 이만큼 먹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학업과 전쟁 같은 취업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촛불을 들고 나오신 우리의 젊은이들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가자고 해서 왔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열심히 꿋꿋하게 참여하고 있는 우리 꼬마 친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 증조부께서는 독립운동 유공자이시고 조부는 6.25 참전 국가 유공자이십니다. 조상들이 피로 지켰고 우리의 아들들이 꽃같은 청춘을 바쳐가며 지키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난민대책 국민행동 인천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예멘 가짜 난민 사태와 인천공항에서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위장 난민 신청 사태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과 괴로움을 느끼고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과 언론의 편파 보도 때문에 분노와 우울함 속에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천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아무리 뉴스를 보아도 동정심과 감정만 자극한 똑같은 기사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한 목소리로 옹호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여 보았더니 이번 제주 예멘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동안 쌓여온 난민 문제와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국민 역차별 정책들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언론은 왜 제주 예멘 대규모 난민 신청 사태를 보며 하나, 난민 심사 신청자들을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난민이라 규정짓고 둘, 우리도 난민이었으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혀 인과관계도 근거도 없는 논리를 펴며 셋, 온갖 감성과 동정심을 자극하는 기사만 써대며 넷, 난민법의 허술함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체류자의 불법 취업과 범죄를 덮기에 급급하며 다섯, 유럽과 미국의 난민 수용으로 인한 뼈아픈 경험을 사실 묵은 근거 없는 루머라고 거짓 선동하며 여섯, 반난민 정서를 비인도주의, 혐오주의, 인종차별로 맞지도 않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기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입니까? 지침을 보도하는 기자입니까? 언론은 즉각 편향 보도를 중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선동기사 중지하고 진실을 보도하라! 한결같이 학업의 지속과 취업을 원하는 저들은 스스로를 경제난민이라 자인하고 있습니다. 브로커와 변호사가 난민을 만들고 있고 대부분의 위장 난민들이 불체자가 되어 취업을 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무사증 제도는 900달러 루트로 소문이 났고 2020년까지 12만 명의 외국인이 난민을 가장하여 들어온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눈에는 관광하러 왔다가 난민 신청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난민 신청하는 저들이 진짜 난민으로 보이십니까? 현재 난민법의 인도적 체류는 불법 체류자와 취업 희망자들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통로일 뿐입니다. 심지어 추방되어야 할 불체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버젓이 활개를 쳐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내 체류 외국인은 대구광역시의 인구와 맞먹는 224만 명, 불체자는 서울 서초구의 인구와 맞먹는 31만 명, 누적 난민 신청자 수가 4만 명이 넘는 현실 속에서 국민청원이 70만이 넘었습니다. 이런 국민의 원성을 알고도 철저하게 외면한 채 인권 타령과 감성 파리로 어떻게든 무슬림들을 입국시키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에 이제는 치가 떨립니다. 대한민국이 국민
국가입니까? 아니면 인권단체입니까? 국가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과 엄연히 다릅니다. 국가가 지녀야 할 최고의 도덕은 오로지 자국민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본인이 인권 변호사인지 아니면 한 나라의 대통령인지 구분을 못하시는 겁니까? 자식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이웃집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하러 나가는 아버지와 무엇이 다릅니까? 자국민들은 점점 올라가는 물가와 세금에 허덕이며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고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이 떼약볕에 철책을 지키며 훈련과 임무를 다하고 있는데 난민을 가장하여 들어와 혈세를 소비하며 자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으며 이 땅에 살려고 하는 외국인들을 정부는 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난민 심사 시 1인당 소송 비용이 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2016년 한 해 7,500여 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그중 인정받은 98명을 제외한 7,4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예산은 5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통역 그리고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모두 대한민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춘들과 아이들에게 쓰여도 모자랄 이렇게 많은 비용과 인력이 왜 마구잡이 난민 심사에 쓰여야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난민 협약이 문제입니까? 지난달 반난민법을 통과시킨 헝가리도 대규모 난민 차단 훈련을 한 오스트리아도 난민 구조선을 거부한 이탈리아도 심지어 난민을 안 받는 중국도 모두 난민 협약 국가들입니다. 난민 자격의 인정은 국가 주권에 있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우기는 겁니까? 사람이 먼저인가? 국민이 먼저인가?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자국민 복지를 보장하라. 인천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2013년 인천시 연수구는 무슬림들의 계속된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이슬람 사원에 온 외국인의 100대 가까운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그들은 주차 단속이 이슬람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멘 대학생이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것도 인천이요. 난민 신청 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자가 인천의 중고차 시장을 돌며 IS를 선전하다 붙잡혔습니다.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특정 부위를 가리키고 웃으며 계속해서 쳐다보는 시선 강간을 왜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당해야 합니까? 치안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과연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눈물만 납니다. 위장난민 반대는 인종차별과 혐오 사상이 아닙니다. 국민 정서에 심각하게 반하는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국민들은 수면장애와 우울증,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분노는 집단 트라우마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우대 정책으로 인하여 역차별을 당하는 국민들은 화를 두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정치인과 인권단체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는 생각하지 않고 외국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는 모습을 보니 그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70만 국민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와 그러한 정부를 감싸는 데 급급한 언론들의 행태가 너무나 괘씸하고 분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명령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입법화하려는 간신배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성원을 듣고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당이라 착각하고 표를 준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국민들의 호소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국민들도 당신들을 분명히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철저히 외면할 것입니다. 비겁하게 눈 감고 귀 닫은 국회의원들에게 고합니다. 난민법과 무사증제도 폐지안을 즉시 처리하라! 자국민 역차별하는 불법 체류자 복지를 중단하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가가 보여주는 사실 뒤에 감추려는 진실을 우리는 이미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FBI도 울고 갈 네티즌 수사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언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집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는 집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자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자유와 인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제발 되돌려 주십시오. 이상 난민대책 국민행동 인천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였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집회 초반에 우리는 하나를 열창해 주셨던 초대 가수 정병학님을 이 자리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